자, 한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잘 듣고 오셨나요? 제가 또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김택수 선생님의 명강의 너무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네, 강의를 잘 듣고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역사에 또 심오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선생님 다음에 있을 수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대하는 수업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통 요리를 직접 만드는 육경봉 셰프님과 함께 직접 만드는 시간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네, 보통 학교로 따지자면 점심시간 직전의 수업이죠. 참 많이 들떠 있습니다. 빨리 해먹어야지, 나도 만들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수업을 오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저는 짧게, 네, 원래 짧은 강의가 명강이죠. 짧게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만들고 맛있게 먹고 끝나기보다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머리로써도 잘 채워지는, 우리가 기왕 만들어 먹는 음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음식인지는 알고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먹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네, 역시 김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 또 뭐가 떠올라요? 불고기 좋습니다. 또 뭐가 떠올라요? 네, 없나요? 네, 떡국도 있고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제가 무엇을 골랐느냐? 바로 첫 번째, 김치. 우리나라 전통 음식 대표적이죠. 김치. Do you know 김치? 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죠. 김치입니다. 김치. 그래서 여러분, 이 김치라는 음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져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렇죠, 불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만들어 먹게 될 그 요리, 그게 바로 불고기 되겠습니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불고기. 네, 과연 어떤 음식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인 김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김치? 네. 여러분, 이 김치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자, 빨리 쳐보세요. 자, 1번 고조선. 자, 2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자, 3번 고려시대. 자, 4번 조선시대. 자, 5번, 자, 우리 이준 열사 때 배웠죠? 대한제국시대. 자, 몇 번일까요? 네, 자, 일단 번호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한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몰라요. 정말 옛날부터 먹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기록에 되어 있는, 우리가 김치를 먹었다라는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게 가장 옛날이 언제 거냐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고려시대가 나옵니다. 이 고려시대 때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무슨 말이 써 있느냐? 장아찌,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 되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딜 봐서 김치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김치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김치. 네, 빨간 색깔에다가 배추가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텐데요. 원래 김치는 침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치의 어원이에요. 원래 뭐라고 불렀었냐면 침채라고 불렀는데요. 이 침채의 뜻은 소금에 절인 야채라는 뜻입니다. 소금에 절인 야채. 좀 다르죠? 맞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야채를 소금에 절이면 굉장히 짜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하는데 왜 절일까요? 왜 야채를 소금에 절여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샐러드 이러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채소는 오래 가지 못해요. 선생님도 야채를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하면서 채소를 사잖아요. 이거 냉장고에 넣고 보관해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색깔이 바뀌고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채는요, 금방 시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 특히나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오래 먹는 방법이 뭐냐?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면 이 음식이 오래 가게 돼요. 그래서 음식 보관의 용도로서 이 야채를 소금에 절여서 먹게 됩니다. 그거를 침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침채가 이 발음하다 보니까 침채, 님채, 김채, 김치, 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변화되어서 왔다라는 게 김치의 어원 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말의 어원이죠. 이 요리, 김치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도 역시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저런 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 침채가 님채가 되고 김채가 되고 김치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는 김치를 저장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님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옛날 표현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전통 음식 기록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나타나 있고요. 소금에 절인 형태가 처음이었구나. 그래서 각종 야채들 있죠. 각종 야채들을 소금에 절이고요. 또 다른 향신료, 마늘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혹은 귤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만들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구나.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네, 궁금하시죠? 막 강요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 붉은색, 약간 매운 배추김치, 이게 가장 김치의 대표인데요. 이거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색깔이 붉습니다. 붉은 이유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뭐가 들어갔을까요? 1번 크레파스 빨간색. 네. 자, 2번 고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그 빨간 색깔의 배추로 만든 그 김치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빨간색이 되려면은 고추가 들어가야 되죠? 이 고추는 원래 우리나라 토종 작물이 아닙니다. 이 고추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멀리서 왔어요. 이름하여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 아시죠? 네, 저쪽에 먼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던 고추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이라 그러죠. 콜럼버스가 1492년에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쪽에서 나는 작물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추,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죠. 거기 앞장섰던 나라가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 막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갔었거든요. 그 중에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요, 일본에다가 많은 것들을 전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뭘 전해줬었냐면 담배, 고추, 그 다음에 총 있죠, 총. 이런 것들도 다 일본에 전해주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16세기. 네, 좀 어렵나요? 16세기 때 포르투갈이 일본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일본에서 고추가 전해졌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임진왜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기억나요? 그쵸,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 있던 고추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남만초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만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방으로부터 들어왔다. 또 일본을 다른 말로 왜라고 부릅니다. why 할 때 왜이죠. 왜라고 쓰는데 그 왜 계자. 약간 일본에서 온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고추를 김치에 넣기 시작한 기록은 언제 나오냐? 일단 고추는 16세기 말, 17세기에 들어오고요. 18세기 때 이제 기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했구나. 네, 18세기. 근데도 아직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지는 않았어요. 18세기에 배추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더 지난 19세기. 네, 여러분 19세기면은 1800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19세기 후반쯤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치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생각하는 빨간색 배추김치는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전통 음식인 김치도 처음부터 딱 정해져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왔다. OX.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지고요. 새로운 아메리카 작물에 고추가 들어오고요. 배추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보통 김장할 때 쓰는 배추는 중국에서 들어온 배추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전통의 방법으로 그게 결합이 된 거죠. 전통 음식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거기에 맞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바뀌고요.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김치는 지금도 발전되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바로 김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바로 불고기입니다. Do you know 불고기? 여러분, 이 불고기 다 먹어본 사람 한 번쯤은 먹어봤다 손 들어봐요. 네, 맞네요. 네. 좋습니다. 이 불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나 순서는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잘 몰라요. 네, 맞아요. 잘 몰라요. 기록이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멈추느냐? 보통은 고구려에서 멈춥니다. 고조선, 그 다음에 보통 삼국시대로 알고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맥적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고구려 사람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맥족이라고 불렀어요. 족은 약간의 이제 부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나라라고 이제 고구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라는 말은 고구려 사람을 뜻하고요. 적은 싸우는 상대방이 아니라 적은 꼬치입니다. 꼬치구이. 보통 명절 때 제가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 어렸을 때 정말 이것만 나오면 항상 막 서로 먹으려고 했던 음식 중 하나가 산적이에요. 선생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거기에 있는 맛살이랑 고기, 그 다음에 파는 빼고요.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요. 보통 꼬치에 이제 꽂아서 줘요. 그걸 산적이라고 합니다. 적이라는 것은
꼬치구이를 얘기를 해요. 고기를 이제 꼬치에 꽂아가지고 이제 구워 먹는 거죠. 그래서 맥적이라고 하는 요리는 고구려 사람들이 고기를 꼬치에 끼워서 구워 먹은 요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고기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 당시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느 나라든 고기를 먹긴 먹는데요. 양념한 뒤에 굽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 맥적이란 요리가 고기를 양념한 다음에 꼬치에 끼워서 구워 먹었습니다. 이게 불고기의 정체성이에요. 고기를 구운 다음에 양념 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는 중국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양념된 고기를 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고기의 정체성. 그래서 양념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이제 불고기의 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맥적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죠.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친구 대답해 보세요. 고구려가 통일했을까요? 백제가 통일했을까요? 신라가 통일했을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네, 좋아요. 여러분 훌륭한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참고로 신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까지요. 불교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죠. 이 불교에서는 뭘 먹지 말라 그래요? 살생을 금한다. 죽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올 때 이런 고기 먹는 문화가 많이 위축돼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들어보니 옛날에 맥적이라고 하는 고기 요리가 있었다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소? 라고 했는데 그 당시 고기를 잡아서 대접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게 있어요. 중국 사신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고기 잡는 게 서툴다라고 써요. 그래서 보통 소를 잡아가지고 불에 던져요. 그러면 이제 불에 오 뜨거워 하면서 이제 타겠죠. 그러면 이제 가죽에 있는 털들이 다 타고요. 그리고 죽은 소의 내장을 발라내고 이제 고기 요리를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에서 좀 처리가 부족해서 냄새도 많이 난다. 요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고기 요리가 발달되기 시작한 시기, 그건 바로 고려 후기입니다. 선생님,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많았었다면서요? 많은 사람이 불교를 믿었는데 왜 갑자기 고기를 또 많이 먹기 시작해요? 네, 고려 후기에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유럽까지 침략하면서 유럽 사람들도 무서움에 떨게 했었던 그 몽골.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 몽골이 고려에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고려는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요. 몽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몽골의 지배를 받는데 몽골은 유목국가이다 보니까 가축들을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기 요리도 많이 먹었었죠. 특히나 이 몽골에서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북쪽 지역, 특히 개성,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이 개성 지역에서 많이 살았는데요. 거기서 몽골 사람들,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던 고기 요리, 그게 바로 설하멱이라고 하는 요리예요. 설은 눈이에요, 눈. 눈설자. 하는 아래 하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예요. 눈 아래, 그리고 멱은 찾을 멱입니다. 이 눈이 내리는데 찾는 음식이다. 뭐 이런 약간 시적인 표현의 음식 이름인데요. 이 설하멱은 어떻게 해서 먹는 거냐면 일단 돼지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로서 먹게 되는데요. 소를 얇게 이제 저민 뒤에 그리고 나서 양념을 한 뒤에 구워 먹는 그런 요리가 바로 설하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기록을 찾아보면요. 고려 때 설하멱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었으니 그 요리는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 먹었었던 맥적을 계승한 요리다. 이런 식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맥적이 쭉 내려서 고려시대 때 설하멱이라는 요리로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이게 다시 쭉 먹다가 어디로 가느냐? 조선시대로 갑니다. 이 조선시대 때는 이 설하멱이라고 하는 이런 요리가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요. 너비아니라고 하는 요리로 바뀌어요. 이 너비아비라고 하는 너비아니라고 하는 이 요리는 무엇이냐? 이거는 주로 왕이 사는 궁궐에서 먹었던 약간 고급진 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너비아니의 뜻은 고기를 넓게 저몄다 라는 뜻으로서 너붓이라고 하는 말이 이쁘지 않나요? 너붓. 네, 요게 이제 얇게 이게 저미었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본따서 너비아니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18세기에 보면 기록에 나오는데요. 궁궐에서 주로 먹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간장 있고요. 간장이 들어가면 좀 짜기 때문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과 설탕 이런 것들도 많이 넣게 됩니다. 귀하죠. 그 당시 꿀과 설탕은 귀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기 힘든 궁궐에서 좀 먹었었던 그리고 이제 석쇠에 구워가지고 나온 요게 바로 너비아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고기 얘기 안 했어요. 자, 맥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하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너비아니가 나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불고기 언제 나와요? 네. 이 불고기라는 말 자체가 나온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자, 불고기 말의 어원은 어떻다? 모른다. 모릅니다. 김치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말은 그 북쪽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평양의 방언 중 하나다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고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고기의 정체성은 고기를 미리 양념한 뒤에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불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보통 이 불고기라는 말은 1930년대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해방 이후라고 한다면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고기를 양념해서 불에 구워 먹는 불고기가 지역별로 다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크게 3개의 지역의 불고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울 불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불고기가 어느 불고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서울 불고기. 이 서울 불고기의 특징은 국물이 있습니다. 고기를 양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과 함께 거기 안에 당면도 넣고요. 각종 야채들, 버섯 이런 거 넣고요. 그리고 나서 끓입니다. 이것을 보통 전골 형태라고 요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전골. 그래서 서울 불고기의 특징은 전골 형태입니다. 여러분, 당면 먹어봤어요? 보통 잡채할 때 쓰는 재료 중 하나가 당면이죠.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당면은 원래 우리나라 재료가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당면입니다. 면은 누들인데요. 당은 뭐냐? 중국에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나라. 들어보셨나요? 이 당이라는 나라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확대 의미가 되면 중국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면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온 면이다라는 뜻이에요. 역시나 서울 불고기, 네, 중국에서 온 재료도 있고요.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가지고 아름다운 맛을 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고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광양 불고기예요. 이 광양 지역에서 먹는 특징 있는 불고기인데요. 이 서울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골 형태로 국물이 있는 게 특징이라면 이 광양 불고기는 국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굽느냐? 얇게, 고기를 아주 얇게 해가지고 양념을 해요. 그리고는 석쇠. 사진에 보이시나요? 이게 불에 직접 옛날엔 구웠었는데요. 이제는 석쇠라는 게 발달돼서 거기에 올려놓고 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숯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석쇠 불고기 중 하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에 숯의 향이 쫙 올라오면서 구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구우면 타요. 양념은 잘 탑니다. 그래서 자주 뒤집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불고기가 광양 불고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고기, 바로 언양불고기입니다. 이 언양불고기는 모르겠어요. 이 지역 특색에 따라서 먹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못 먹어본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에 있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 불고기 정도 많이 먹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얼핏 봤을 때는 광양 불고기랑 비슷합니다. 차이점. 자, 이 차이점이 중요해요. 자, 광양 불고기는 얇은 고기라면 소고기, 언양 불고기는 두툼합니다. 그러면 언양 불고기가 고기 본연의 맛이 좀 더 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양념을 해서 굽는 게 맞는데 언양 불고기 어떤 데에서는 양념을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 이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불고기와 언양 불고기의 공통점, 석쇠에 구워요. 숯에 구워요. 숯향이 참 좋습니다. 네. 차이점, 광양은 얇고 언양은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광양인지 언양인지 여러분들은 먹으면 솔직히 구분이 잘 안 가요. 네.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불고기는 어떤 불고기인가요? 1번 서울 불고기, 2번 광양 불고기, 3번 언양 불고기. 자, 이도저도 아닌 거 4번 네. 다양한 불고기. 자, 한번 채팅창에 쳐보세요. 몇 번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일찍 끝낸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여러분, 이따가 이제 불고기를 만드실 겁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전통 음식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의 전통 음식,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김치와 불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딱 전형적인 김치와 불고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계속 내려는 왔지만 그 형태와 재료, 모습들은 계속 바뀌면서 내려옵니다. 자, 불고기의 정체성 뭐라고요? 양념한 고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유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퓨전 불고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불고기가 시간이 지나서 유럽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우와, 이게 코리안 트래디셔널 푸드 불고기 좋아요 하면서 그것을 전통 음식 불고기라고 받아들이는 날이 저는 오리라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 강의하겠죠? 자, 네 번째 유럽식 불고기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날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머리를 꽉꽉 채웠으니 이제는 배를 채우러 갑시다. 자, 여러분 재료 준비되셨죠? 그 재료 갖고 셰프님의 이야기와 함께 즐겁게 불고기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